자, 우선은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2% 조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두산 로보틱스는 일이 일비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좌의 자리를 노리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근데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 제가 10년 보유해야 된다, 20년 보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 첫날, 그죠? 이날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달 초에, 11월 8일에 영상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정말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이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하시고 더 크게 올라가는 거 보셔라. 본전에 매도할 주식은 아니다. 그리고 주가가 쭉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드렸었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제가 11월달 영상 찍었을 때 분위기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회수 안 나오다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조회수가 200에서 300만 나왔는데도 막 뭐라 그랬어요. 이거 올라갈 주식 아닌데 왜 자꾸 본전에 팔지 말라 그러냐. 근데 웃긴 거는 제가 두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일 충격적인 건 알테오젠을 제가 10만원도 안 할 때 찍었던 영상이요. 이때 어떤 말씀이 드렸냐면, 앞전의 매물대를 매물 소화를 해주면서 나온 강력한 추세 전환이니 우리는 이 안에서 타점만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충분히 이 전고 라인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자, 들으셨죠? 알테오젠 10만원도 안 할 때 전고 라인 뛰어넘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알테오젠의 현재 주당 가격이 28만원이요. 근데 10만원도 안 할 때 방송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장의 흐름 때문에 내가 너무 답답하고 진짜 그렇게 될까? 나는 이 사람 영상 처음 보는데, 혹은 상남이 영상 너무 좋게 보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저만 믿고 따라오셔라. 돈 들어오고 안 나갔다. 한미반도체, 현대로테, 제주반도체, LS전선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테오젠 이 삼각 수렴이 등장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에도 중요한 건데 패턴이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알테오젠 이렇게 주가 삼각 수렴 패턴 보일 때 언제 매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삼각 수렴 패턴에서 상방으로 치고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할 때, 요거 확인해도 늦지 않다. 요거 확인하고 매수해도 절대 안 늦다. 그 말씀 드리면서 아직은 이게 확인 안 됐으니 이 안에선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하지 마셔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요 양봉이 뜨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 자, 요 영상인데 잠깐 체크할게요. 지금 알테오젠의 상황을 좀 점검해보면 추세는 삼각수렴 패턴 이후에 상방으로 결정되는 돌파 흐름이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직전의 고점보다 강한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충분히 못해도 블록데이 당시의 저점, 그리고 최근 직전의 고점, 이 구간을 뛰어넘는 상승 흐름이 시작되면서 돌파가 나와주면서 전고점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으셨죠? 기다리라고 하다가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딱 이 구간이었어요. 요날 말씀을 드렸고, 요거 확인하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지표 뜨고 주가 잘 갑니다.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지만 상승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방송하냐고요? 아니요. 요날 알테오젠을 말씀드릴 때 알테오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네요. 두산 분석해드려야 되니까. 6월 11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슬슬 조정 나올 거예요. 정말 그랬는지 볼까요? 자, 이때 영상 볼게요. 아직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슬슬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미리 염두하자는 거죠. 자, 조정 나올 땐 조정 나온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상남이 10만원 이상부터 알테오젠 전고 뛰어넘을 거라 얘기했고, 뛰어넘었고, 뛰어넘은 다음에 주가 조정 받을 때 언제 다시 매수해야 되냐 라고 했던 이날 이후 주가
매수할 기회 잘 줬고 올랐고, 그럼 두산 로보틱스 성남이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겠죠. 오늘 2% 하락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2% 보면서 걱정할 걸 아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실시간으로 단체 문자도 보내드릴 거니까 우리가 단체로 이제 매수하고 매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체 문자 신청하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작은 용기만 있으면 돼요. 상남이랑 함께 해봐야겠다. 두산 로보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64680224 이 번호로 두산 로보 보내시면 단체 문자 보내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두산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2% 조정만 보지 마시고 큰 흐름을 보자. 처음에 상장되었을 때 신규 상장주가 다 그렇듯이 기업의 가치보다는 당시의 수급에 많이 집중을 해요. 당시의 수급. 신규 상장주라는 타이틀.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많이 했었고, 당시에 실제로 이제 2월달 MSCI 요 내용과 더불어서 뭐가 있었어요? CES 2024. 이 내용들이 결국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예고할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 모멘텀을 예고하는 게 너무 많죠. 두산 로보틱스 일단 24년도 적자를 기록하던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로 들어가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적자를 계속 기록하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선다. 이거 진짜 강력한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는데 앞으로 그 사업이 성장성도 있고, 성장성 그리고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라고 한다면 시장 규모도 크고 이 흑자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절대 작지는 않아요. 그죠? 흑자를 시작으로 다음 분기에도 내년 실적에도 계속해서 우상향 가이던스를 잡아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 내용이 있다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붙거든요. 그죠? 근데 최근에 코스피 200 편입되면서 거래 유동성도 많이 늘어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시티그룹 창구를 보면은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폰트 좀 키워드리면 3월경에 시티그룹 창구에서 대량의 매수 흔적이 들어왔지만 요게 나가지 않았어요. 떨어져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요. 오히려 요때 또 좀 담고. 근데 웃긴 거는 이 시티그룹 창구뿐만 아니라 최근에 골드만삭스 역시 요날 음봉 맞고 이틀 뒤 요날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1,400억 원의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요날도 골드만삭스가 또 들어왔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동일한 가격에서 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나가질 않고 있구나. 그렇다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저렴한데 이를 좀 끌어줄 모멘텀이 부족하구나. 그 모멘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요. 왜요? 왜 제조업 부활에 집중해야 돼요? 미국은 인건비가 높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협동 로봇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잠시 좀 끄고, 애초에 코로나19 사태로, 팬데믹 사태로 협동 로봇에 의존을 하게 된, 그죠? 협동 로봇이 성장하게 된 배경이에요. 중국에게 제조 공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이렇게 공급망이 붕괴가 됐을 땐 생산도 못하게 되고 공장이 이제 가동 중단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생산도 못하게 되고 생산을 하더라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리스크가 있다 보니 가격적인 측면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난리였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것 때문에 협동 로봇이 크게 시작을 했으니 앞으로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북미 지역에 진출을 해 있고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는 근거만 있습니다. 모멘텀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제조업 일자리 이슈링, 미국에게 다시 제조업 공장을 가져오게끔 해야 된다. 그게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뭐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미국 경제로 지켜야 되는 내용이니 사실 이거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견이 없어요. 초당론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로봇 섹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강조하고 삼성전자 무인화 공장 이슈, 테슬라 휴머노이드, 최근에 인공지능 랠리,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전부 다 로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협동 로봇 설치 역시 말씀을 드렸던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발주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확대시켜 줄 만한 모멘텀, 미국의 제조업 부활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 미국 전역을 지배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률이 46%잖아요. 일본의 화나카 유니버셜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성장성 자체가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날까? 예를 들어 이건 거예요. 이게 정말 간단한 내용인 게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새롭게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이제 갤럭시라든지 애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건데 새롭게 등장한 브랜드가 있어요. 응?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두산이라고 해볼게요. 두산 브랜드가 있어. 두산의 휴대폰 쓸 거예요? 아니면 갤럭시나 애플 쓸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 어디 쓰겠어요? 둘 중 하나 쓰겠죠. 두산에서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거요. 두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왜 협동 로봇을 선택한 기업들은 유니버셜 로봇이나 환학을 선택하지 않고 왜 두산을 선택했을까? 환학이나 유니버셜이 시장 점유율을 잘 해놓았는데 그 틈 안에서 두산이 이렇게 놀라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만큼 기술의 경쟁성, 경쟁력 있다라는 거고, 그죠? 가격적인 측면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이 실제로 이번 올 2월달 실적 발표 내용에서 우리 지금 초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안 난다. 하지만 이거는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기다려달라.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트리거가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지만 이제는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 상승을 볼 게 아니라 바뀌고 있는 증시의 흐름을 봐야 돼요. 이거는 인공지능 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년도 2차 전지 랠리가 막 나올 때 2650포인트 찍었고 이게 조정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종목 가지고 있던 분들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올라오는데 2차 전지가 올랐나요? 아니죠. 인공지능이었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인공지능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인공지능 멀리 보면 당연히 잘 가겠죠. 근데 영원할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어떤 주도주건 쉬어가는 휴식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소 게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시장은 시소 게임이니까 한쪽이 지수를 끌어올렸으면 그 다음 섹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지수를 끌어올린 섹터가 쉬어가면 그 다음은 또 이어가는 섹터가 있는 법이에요.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650포인트를 인공지능 랠리가 돌파를 시켰고 현재 6월달에 2812포인트를 코스피가 그죠?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 기대감이 아직 무너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달리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대체로 어떤 종목들이 올랐어요? 그동안 좀 조용했던 것들, 시장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죠. 조금씩 사람들이 어떤 걸 염두하는 거예요? 하반기를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반기를 염두하고 있지만 그게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순차적으로 담아가는 거예요. 이를 먼저 두산 로보틱스는 반영도 했고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쪽을 담았지만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반기를 보면서 조금씩 포트를 변경하고 비중을 비중이 적었던 종목들은 늘려가고 컸던 것들은 줄여가고, 그죠? 아무래도 이게 또 공매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게 조금 핵심이 될 수 있는데, 공매도가 있기 전까지는 공매도 규제, 그죠? 지금 금지 상태잖아요. 공매도 제도가, 그러니까 공매가 금지되기 전에는, 한정적으로 금지가 되기 전에는 이 외인이든 뭐 기관이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롱이든 숏이든, 그죠? 예를 들어서 A 섹터를 롱으로 잡았어. 그러면 B라는 섹터는 숏으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롱으로 잡은 애들이 잘 가면은 결국에는 숏에서는 손해가 나겠지만, 얘를 청산하고 나면, 얘를 수익을 보고 나오면 A 섹터가 조정을 받기 시작할 거고, 근데 이미 수익을 보고 나온 상태죠. 그럼 숏으로 잡았던 애들이 올라갈 거예요. 시장의 수급이 집중이 된다면. 그럼 롱에서 수익 본 애들을 숏 치던 거도 매수를 또 들어가요. 숏커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의 시속게임이라는 게 이해가 가요. 롱숏 전략을 취하는 전략적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까지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 사실은 시장의 순환매가 좀 답답하게 이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갈 놈은 간다라는 거. 갈 놈은 간다. 두산이 애초에 시장의 시속게임으로 좀 먼저 좀 선제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도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이 공매도 금지, 그죠?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공매도 금지 흐름으로 들어올 돈이 좀 더 빨리 못 들어오는 흐름. 그러니까 한쪽이 많이 올라서 롱 포지션 잡고 있는 거 청산을,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청산했어요. 수익 보고 나와. 롱 잡다가 수익 보고 나와. 떨어지죠. 그럼 얘 청산해서 다른 섹터를 빨리 담아야 되는데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니 그게 활발하지 않다면, 빠르게 전개가, 템포가 빠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시장인데 이게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결국 시장의 원리는 시속게임이란 말이야. 한쪽이 기우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떨어지는 법. 이거는 절대 바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두산도 지금 일단은 선제적으로 코스피 200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코스피 200 편입은 거들 뿐이라고 했죠. 미리미리 담아가는 흐름이 시작되었다. 그걸 여실히 또 보여준 게 골드만삭스와 시티 그룹의 창구 순매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은 내일장 우리가 121선, 그러니까 요거 딱 지지받는지, 이 자리 지지받는지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혹은 이탈해서 한 번 더 골 파고 올라갈지. 근데 그거에 따른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온 돈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들어온 돈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주가를 보냐는 거예요. 돈이 안 나갔는데. 돈은 들어왔고 주가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온 돈이 결국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결정을 할 텐데, 오늘 당장 주가가 얼마인지 이거를 보면서 걱정을 해야겠어요? 들어온 돈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 들어온 돈이 왜 들어왔는지 그거에 집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들어왔던 돈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세로 좀 이어질 때는 이 노란색 추세 위로 올라탈 거다. 과거 이렇게 올랐다가 한번 지지반등 그리다 빠지고 박스 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요것만 기다리면 돼요. 그 흐름이 언제가 될 거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제조업의 부활, 미국의 대선이 중요하다. 그죠?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주님들 오늘 영상도 보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 새롭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단체 문자 신청은 6468-0224 이번으로 두산 로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